위치에 맞게 한번 아는 도시 5개만 붙여보시겠어요? 거의 몰라가지고 나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막상 어디에 있는지는 헷갈리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런 비율이다. 이렇게만. 서울에 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름은 한 번 들어봤는데 대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라서 그런 도시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단 한 곳. 모두에게 서울만은 뚜렷합니다. 서울에서만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공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화려한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찬 대도시 서울. 서울은 늘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출근길은 더 그렇죠. 학창 시절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죠. 그래서 기자가 됐고 올해로 8년 차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철. 인파와의 전쟁입니다. 서울 인구 941만 8천여 명. 전체 면적의 0.6%밖에 되지 않는 땅에 인구 20%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화 상태입니다. 고밀은 그냥 빽빽하다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과밀은 이 고밀의 정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수도권 전체를 보면 2,600만 명,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연일 보도되지만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서울에선 참 체감하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고 사실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기자인 저에게도 큰 숙제였습니다.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느끼는 심각성은 좀 한층 더 달랐던 것 같아요. 모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에 그 원인을 파고들면 이 지역 불균형에 있지 않냐 하는 문제의식 하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취재는 과밀의 반대편, 소멸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는 트럭이 있습니다. 설곡의 주민 여러분, 만물차가 왔습니다. 고등어, 새치, 코다리, 동태, 오징어, 만물차가 왔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 트럭입니다. 하면 이제 16년째. 오래돼서 하면. 하루 이래 나가면 한 15동네. 그래 이제 월수금 화목도 이래가지고 두 코스를 한 30개 동네를 이제 한 16년째 이래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야 곳곳에 마트가 있고 수시로 택배가 오지만 이곳에서는 이 만물 트럭이 유일한 마트이자 택배입니다. 오늘은 뭘 싣고 왔나? 만물 트럭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산골의 어르신들.
진짜 없네 짜파게티가. 없어. 내가 아니 없으니까 없다 하지. 아니 이야기했으면 또 난가 왔을 텐데. 고마. 먼저 그런 거 잊어버렸어. 내가. 사장님이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구만 이거. 야 너무 잊어버려. 큰일 났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주문을 하면 메모를 해놔야지. 아이고. 근데 해피를 뭐 이래 운전할 때 또 새로 그래고 건성으로 하는 네. 아니 한쪽에다 딱딱 메모를 해놨다 가져와야지. 맞아.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저씨도 난감합니다. 진심 부탁을 했구만. 그때 그거 잊어버렸네. 가져왔네. 다음에 다음에 꼭 가져오라 그래. 뭐 국수도 사고 라면도 사고 뭐 고루고루 사요. 여기 있는 거 고루고루 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천만 기다리는데요. 이거 뭐요? 2차 놓으면 큰일 나요. 영 2차 놓으면 큰일 난다고. 한 번씩 딱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 오면 실망해요.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만물 트럭. 그런데 만물 트럭을 기다리는 이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그렇게 뭐 한 15년 전하고 따지면은 거의 3분의 2가 줄었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의 그 어머니들이 이래 나오시고 이랬는데 거의 뭐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이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마을은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기 민박도 하고 이래가 전에는 손님도 받았어. 근데 이제는 뭐 그래 안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까지 안부를 주고받던 집이었죠. 주인이 떠나고 나니 집도 이내 생기를 잃었습니다. 한때 10가구가 넘었던 이 마을은 이제 단 2채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안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떠날 사람이 없어. 아 기분이 뭐 참담하지 뭐. 사실 이쪽 지역이 원래 인구가 많았거든요. 참 영월군만 해도 저 상주 인구가 한 13만 명 됐고, 그리고 이 근교에 이제 뭐 태백이나 또 저런 정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좀 참담해요. 이 산골짜기까지 만물 트럭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강원도는 최근 3년 사이 인구 감소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여는 학교의 풍경이죠.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월포초등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학교는 입학생이 딱 한 명입니다. 입학을 허가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는 입학생. 하지만 이마저도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네, 사실 저희 학교가 올해 입학식이 없을 뻔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한 대여섯 명씩의 입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자유학구제로 어떻게 한 명이 들어오게 돼서 입학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온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시온이 화장실은 선배들이 한번 데리고 가주자. 시온이 화장실 어디로 데리고 가줄래요? 시온이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시간 마려워요? 그러면은 시윤이가 지금 동생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나홀로 입학생이라 동급생은 없지만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도 함께 받고 학교 생활도 함께 하다 보면 곧 적응할 수 있겠죠.
해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전국에서 보입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140여 군데, 그중 경북이 3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방이 점점 비어가는 현실은 저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서울역은 저에게 항상 설레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고향 가는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대여섯 시간씩 걸리던 길이 KTX가 생긴 이후에는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불균형은 왜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물음을 저로부터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내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의 어떤 여고 출신이고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좋은 표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 동창들을 취재하게 된 것이고요. 2008년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이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강릉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많이 바뀌어서 저도 잘 못 알아보겠어요. 여기가 제 친한 친구네 부모님이 하는 안경집이에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어릴 적 자주 갔던 곳이죠. 친구 부모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왔어요. 네, 좀 이따가 최종원 선생님도 오실 거예요. 네네네. 저의 모교인 강릉여고입니다. 참 그때 우리 반 실장이 은비였잖아, 그지? 네네, 맞아요. 은비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아이고, 우리 애들 모처럼 앨범 보니까 새롭네. 네, 저도요. 애들이 어떻게 다들 잘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러게요. 졸업한 지 14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앨범. 그때 그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36명 동창생들의 졸업 이후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언제,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달 반 동안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연락이 닿은 친구들은 세월이 무색하게 그대로였습니다. 학교가 되게 많이 보냈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보통 못 들어가 보니까 잘. 근데 운동장도 그냥 잔디로 다 바뀌고. 잔디가 됐다고? 우리 흙 운동장 이제 없어. 없어. 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서울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 가면 좋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냥 거기 가면 조금 더 뭐 문화생활도 하고 뭐 좀 대도시에서 멋있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냥 환상에 더 많이 젖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36명의 동창들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친구들은 총 30명.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최민지라고 해. 지방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 서른 명 가운데 16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진학과 취업이었습니다. 수도권 지향성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올라온 사람이 당연히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취업을 거쳐서 그 통계로도 보여지지만
비수도권에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수도권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거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수는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지방이 왜 힘들어지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많이 대답하는 것이 청년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청년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원인이 아닌 거죠.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청년 인구가 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이 빨대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입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 이곳의 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혜림 씨.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고 기업도 많고 학생들 선호도 서울 이쪽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올라와서 제 주변 대학 친구들도 거의 다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판교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IT 중심지잖아요. 거기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판교가 아무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아하는 대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적으로 좀 더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IT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되었습니다. 판교는 천여 개의 IT 기업들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IT 기업들, 그러니까 이 한국을 주도하고 이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판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 올라와야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럼 4차 산업 기업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몇 대 대기업, 이런 기업들의 본사가 어디 있느냐 찾으면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걸 구하려면 당연히 일단 서울에 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4년 전 수도권 대신 내실 있는 지방대를 선택했던 고영광 씨.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이고요. 지금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기사 자격증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 영어 어학 자격증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즘 다시 수도권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대기업이 있긴 하지만 공장이 있을 뿐이고 좀 그 회사에서 IT 직무를 많이 뽑지도 않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고향인 포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IT 관련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300인 사람이 반대인 사람이 끌릴 때 600이면 이곳에선 다른 선택을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회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와서 기업 박람회를 하고 또 그게 학교들이랑 연계가 되어서 좀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는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23명의 청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창들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의 격차로 요약이 돼요. 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차이는. 근데 이 기회라는 거는 그냥 모든 것의 기회예요. 뭐 일자리를 구할 기회, 교육을 받을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뭐 의료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부한 거죠.